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은 올해 교육 화두를 안전으로 정하고 다양한 교육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산시 평산동 폐코발트 광산에 6.25 전쟁 당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수천 명의 유해가 방치돼 있습니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공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여름 대표 과일인 경북의 특산품 복숭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은 지난 선거 당시 전국 도교육감 중에 지지율 꼴찌로 당선이 됐는데요. 이후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경북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신설된 표준 업무 매뉴얼입니다. 교무 학사와 행정 등 5개 부문 170여 가지 업무를 이른바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와 생활 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전에 비해 공문량이 많이 감소하였고 교육청 단위의 집합 연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화랑문화제 및 방과후 대회 등 유사 대회가 통합 폐지되어서 스님들이 대회 준비로 인한 시간과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내 중학생들은 급식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오는 하반기부터는 고3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경북도 내 전 고등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2022년까지는 순차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올해 교육 화두는 안전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안전과를 신설하고 연말까지 내진 보강 공사를 절반 이상 진행해 2024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세먼지에 대비해 실내 체육시설을 늘리고 연내에 도내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100%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간 교육감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특히 선거 득표율 대비 직무수행 지지율의 증감 정도를 나타내는 주민지지 확대지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매달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는 성공적이란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여전한 도농강 교육 격차, 우수 학생 외지 유출, 폐교 문제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6.25 전쟁 당시 수천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참혹한 역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경산시 평산동의 폐코발트 광산인데요. 억울한 죽임을 당한 지 69년이 지났지만 희생자들은 아직도 영면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산 평산동의 코발트 광산에서는 민간인 3,500여 명이 적법한 절차 없이 우리 군경에 의해 집단적으로 처형됐습니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국가에 의한 억울한 희생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발굴된 유해는 500여 구에 불과합니다. 현재 이곳 갱도에는 이미 발굴된 500여 구의 유해 외에도 발굴되지 못한 수천 구의 유해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발굴한 유해 420구만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됐을 뿐 유족들이 발굴한 유해는 현장 컨테이너 창고에 20년 가까이 방치돼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굴된 유해를 안장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종시 추모의 집으로 유해 82구를 임시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유족회는 유해 이송에 앞서 천도제를 시작으로 전통 재래의식을 갖춰 먼 길을 떠나는 유해들의 예를 갖췄습니다. 그래도 임시 안치소라도 해주시면도 우리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또 어차피 또 그 정부에서 또 그 평화공원을 건립한다고 그거는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 기대를 걸고 그때까지라도 또 임시 여기보다는 또 거기에 모셔놓는 게 우리 유족들로서는
그나마 조금은 그래도 이 불효를 안 벗어나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억울한 영혼들의 넋을 달래도 모자랄 판에 유족들의 가슴을 멍들게 만드는 것은 또 있습니다. 비통한 역사의 현장에 소란을 피우며 공포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희들 시근장치하고 지금 CCTV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해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건 없고 앞으로도 근데 공포 체험이라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지하자원 수탈의 현장으로, 6.25 전쟁 직후에는 남한 지역 최대 민간인 학살 현장으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경산 코발트 광산. 수천 명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과 추모, 기억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공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물 시장 진출까지 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정수 처리에 특화된 기술을 가진 한 회사입니다. 중금속을 제거하고 자외선 살균을 거친 물은 각종 음료수와 술의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에 물산업 클러스터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신기술을 테스트할 때 물이 오염되는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과 규제가 까다로웠는데 그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우리가 신제품 개발하더라도 그걸 검인정을 받거나 이렇게 실제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산업 클러스터에서는 이제 R&D, 그다음에 이제 제품화, 그다음에 실증화 시설에서 실증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증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국내 사업화,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전주기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물기업으로서는 굉장히 기대도 크고. 국비 2,409억 원이 투입된 물산업 클러스터는 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진출할 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입니다. OECD는 2030년까지 물과 통신, 교통, 전기, 4대 인프라 중 물 분야의 나머지 인프라를 합친 정도의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 분야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제 7월 중에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대책을 통해서 물산업 쪽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투자가 아마도 진행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어떤 우수 기술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특히 대구는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부터 수돗물 위기를 계기로 수질 개선에 그간 4조 원을 투자하고 세계 물포럼 개최까지 물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했습니다. 24개사가 이제 입주를 한다고 하셨고, 그중에 중공업 5개사가 했고, 지금 3개사는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14개사는 이제 금년에 착공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으로 하면 45% 정도 이제 분양이 됐고. 오는 8월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검인증 제도를 도입해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이죠. 복숭아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복숭아도 풍년이라고 하는데요. 경북에서 생산한 복숭아가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가지마다 탐스러운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흠집이라도 날까 조심스럽게 복숭아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경북 청도의 특산품이자 여름 대표 과일인 복숭아가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냉해가 적고 작황이 좋아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15% 정도 늘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작황이 잘 된 편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수확이 시작되었는데 지금부터 9월 중순까지 계속될. 해외 수출을 위한 준비 작업도 한창입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해외로 실어 나른 복숭아는 모두 364톤. 수출액은 최근 5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 주로 수출 중인 청도군은 올해 지역에서 생산한 복숭아 5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수출에 필요한 물류 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도 복숭아가 연간 한 600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 농산물 생산액의 한 18% 정도를 차지를 하고 해외 판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당도가 높고 건강에 좋아 여름철 인기 과일로 꼽히는 복숭아가 국내를 넘어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중간 점검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해 미래역량 함양, 다품륜 교육, 학교 자율성을 우선으로 대구 미래역량 교육에 매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상상실현 메이커 교육과 교실 리노베이션 등 창의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형 교육 공간을 확충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에 더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정착화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IBO와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채점관 및 평가관 양성, IT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영양군의회 주관으로 제276차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원래회가 열렸습니다. 원래회에는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 및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시군별 의정 활동에 대한 상호 정보 교류와 지역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시군 간 공통현안을 주요 의제로 삼아 매월 순회 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회의는 군의군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10에서 40mm 안팎으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그쳤다가 29일 다시 시작돼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북 남부보훈지청이 6.25 전쟁 당시 간호사 보조로 참전한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달았습니다. 명패 달기는 정부가 3.1 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명패 달기 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왔지만 올해는 국가에서 문구와 디자인을 통일해 독립유공자를 시작으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의료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환경부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감염병 환자가 쓰거나 혈액이 묻은 기저귀는 제외하고 감염의 우려가 낮은 건 의료 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체 의료 폐기물이 15에서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대구 경북 청소년 인구가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세에서 24세까지의 대구 청소년은 44만 8천 명으로 2008년에 비해 약 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또한 43만 8천 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18%가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 감소폭은 13.9%로 대구와 경북 모두 평균을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임시 개장한 영일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포항 지역 해수욕장 6곳이 이번 주와 다음 주말 잇따라 개장합니다. 특히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포항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윤경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임시로 문을 연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도심과 인접해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곳입니다. 때문에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모래조각 페스티벌. 코끼리와 말, 콧불소 등 다양한 모래조각들이 가득해 마치 동물원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물도 있고 모래도 참 부드럽고 샌드도 잘 꾸며져 있어서 아이들과 구경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고 모래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캐나다 등 다른 나라 유명 작가의 작품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해서 온 가족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온 만인이 좋아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테마를 선택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대형의 모래 조각, 대형의 동물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모래 작품 옆에는 이국적인 해외 휴양지의 해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포라카이 비치 준비가 한창입니다. 포라카이 비치에는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포토존, 푸드코너와 편의시설까지 마련돼 있어 색다른 여름 피서철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워터 슬라이드라든지 그다음에 풀장에서 자유롭게 또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입장료는 제가 2,000원에 모든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서식 환경이 개선되며 최근 포항 지역 해수욕장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명주조개도 직접 잡아볼 수 있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그래 안 났는데요. 물이 많이 깨끗해져서 조개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제가 한 30만원 이만 잡았습니다. 포항시와 포항해양경찰서 등은 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요원을 증원 배치하고 구명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감시탑을 설치해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계획입니다. 한편 개장을 앞둔 구룡포 해수욕장에서는 오징어 맨손 잡기 체험, 월포 해수욕장의 전통 후리꾸물 체험 행사 등 포항의 여름철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다음 달 13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육상진흥센터에서 열리며 입상작은 대구시 어린이회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시는 현재 신청사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네트워킹 포럼과 경제인 교류 행사를 갖는 등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지사 일행은 호치민 시청을 방문해 2017년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이후 양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올해 열리는 경주 엑스포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현지 진출 법인장, 도내 중소기업 대표, 현지 수출 지원 유관 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한배 비즈니스 네트워킹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4호 면세점 특화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대구시는 특화거리 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3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4호 면세점으로 등록된 것은 전체 동성로 점포 750곳 가운데 100곳으로 시는 앞으로 반월당역 부근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목요일까지 20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남부지방에는 20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 30도로 더위도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예년보다 늦게 시작된 장마지만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목요일 점차 그치겠고요. 금요일 반짝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다가오는 주말에 또다시 전국이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